보호자분들께서는 우리 반려견을 볼 때마다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이 만져주고 안아주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강아지들이 좋아할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쌍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사랑 표현한 것인데 의도와는 다르게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 보호자에게 실망하게 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결과 잘못 알고 계셨던 사랑 표현에 대해 바로잡아 조금 더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포옹은 인사 혹은 애정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강아지도 포옹을 좋아할 줄 알고 자주 하시죠. 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아하는 스킨십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에 압박을 느껴 매우 불편해하고 꽉 붙잡혔다는 느낌으로 버둥거리거나 노령견일 경우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유명 동물학자 스탠리 코렌 동물심리학 교수는 반려견들에게 사람이 강아지를 껴안고 있는 사진 250장을 보여주고 개의 반응과 감정을 분석한 결과 무려 204마리의 반려견이 스트레스 및 불안 신호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탠리 코렌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강아지는 포옹 행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포옹 시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행동 심리학자들도 개는 엄밀히 따지면 달리는 데 적합한 동물이라서 스트레스나 위협을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어선은 으르렁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도망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를 껴안아서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개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불안이 심해지면 깨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려견들을 안고 싶으면 그냥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안아주던가 턱, 등, 귀 옆,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로만 가볍게 스킨십만 해주셔도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니 이제는 꽉 안아주실 필요가 없겠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오, 이 강아지 이쁘네 하며 쓰다듬는 경우가 많으셨죠.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강아지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해 흐뭇하게 지켜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거나 자신을 만지는 것을 무서워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아닌 작은 아이가 다가와서 쓰다듬는 것에도 반려견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꼬리를 말고 도망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 안쪽으로 무언가 큰 것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모르는 사람의 손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빨을 보이며 으르렁 표현하고 싶지만 보호자의 눈치를 보고 꾹 참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산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산책이 점점 무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은 낯선 사람이 다가와 반려견을 만지려 한다면 내 강아지의 보호를 위해 안 돼,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항상 정중하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낯선 강아지와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것도 결코 반려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동일해서 산책 중에 갑자기 만난 낯선 강아지에게서 아씨 저놈은 누구지? 라고 경계심을 느끼고 바로 탐색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보호자께서 억지로 인사를 시키려 한다면 강아지는 심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공격적인 자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반려견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교육 목적으로 야 안돼 소리를 치거나 네 이놈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록 보호자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교육 목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아지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려견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고 단지 큰 소리를 지를 땐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것만 느낍니다. 개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인지행동학 박사인 알렉산드라 호로비치가 2009년 실시한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죠. 실험은 보호자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다음 자리를 비웁니다. 보호자는 다시 돌아온 후 반려견이 음식을 먹으면 꾸짖었는데 이때 강아지는 보호자를 쳐다볼 때 눈의 흰자를 살짝 드러내고 귀를 머리에 딱 붙이거나 아픔을 하고 혀를 내밀어 할짝거릴 때도 있었는데 이 행동들은 모두 반려견이 공포를 느낄 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은 이것을 죄책감을 느끼는 행동으로 생각하고 소리치며 혼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은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 대학교의 로스프롬 심리학 교수가 실시했는데 두 가지 표현법으로 먹이가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는데요. 긍정적인 표현은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지시하는 것이었고 부정적인 표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거친 큰 목소리로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강아지에게 큰 소리를 칠수록 말을 잘 들을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모습의 지시에는 평상시와 별다를 바 없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모습의 지시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물론 결국 행동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실험을
실험을 통해 연구진은 개들이 주인에게 받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람의 감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그에 따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나아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롬 교수는 인간과 개 사이에는 독특하고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가 사회적 의사소통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실험을 보더라도 반려견에게 소리치고 화내는 것은 공포심만 심어주고 보호자를 향한 신뢰마저 깨뜨리게 되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특정 행동 자체에 트라우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 실수를 했을 때 보호자가 소리치며 화를 내면 소변 보는 행동 자체에 두려움이 생겨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는 소변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교육하기 위해 소리치며 화내는 것 대신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어조로 교육해 주신다면 신뢰감도 쌓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반려견 교육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강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 생활을 하며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체 리듬은 24시간이지만 반려견들은 7시간으로 사람보다 3배 빠르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잠깐 집을 비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무척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반려견들은 불효함에 금방 지치게 되고 주인이 오랜 시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흑흑 주인이 나를 버렸어 라고 느끼며 크게 실망하고 심한 경우 분리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 강아지들을 가급적 오랫동안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까지 혼자 있는 게 괜찮을까요?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성견의 경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아기 강아지의 경우 2시간까지가 혼자 있어도 무리가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자분들께서 일하러 나가야 하고 개인적인 생활도 해야 하니 더 오래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실 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덜 외롭고 힘들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며칠 전 에너지 소모를 위해 산책을 해줘 강아지들이 혼자 있을 때 푹 잘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방이나 화장실에 있는 불 하나 정도는 켜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쉬는 경향이 있지만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어 환경이 많이 어두울 경우에는 강아지들은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보호자가 들어오거나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강아지들이 깜짝 놀라 더 많은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경우 배달기사 혹은 택배기사에게 더 경계를 하고 짖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간, 예를 들어 화장실 불 하나를 켜거나 안방에 주황색 무드등 같은 거 하나 켜놓으면 반려견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을 조절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백색 소음을 켜두는 것입니다. 백색 소음은 강아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외부 소리에 예민한 강아지라면 백색 소음을 통해서 작은 소리의 반응을 보이는 빈도수도 조금씩 낮추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노즈워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분리불안이 생기면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품게 되니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종이컵에 간식이나 사료를 넣어 집안 곳곳에 두고 외출하시면 강아지는 냄새를 통해 찾는 재미도 느끼고 분리불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강아지를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보호자께서 귀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귀찮은 느낌이 들 텐데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위한 적당한 대화는 좋지만 일방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강아지에게 말을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짧은 몇 개의 단어만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보호자의 행동이나 제스처 그리고 말의 억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빠른 말로 길게 설명을 해도 강아지들은 알 수도 없고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더 이상 보호자와의 교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려견들에게도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하니 적당한 대화를 나눴다면 혼자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많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개는 호기심과 에너지가 많아 외부 활동이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보호자는 동물에게도 이러한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반려견 산책은 넘치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산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후각이 뛰어난데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면 후각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화도 부족해지는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 외부의 다양한 자극을 접할 기회가 없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강아지들을 접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겁쟁이가 되거나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입니다. 최근 강아지들 중에서는 비만견이 늘어나고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비만은 물론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데요. 바로 산책은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꼭 여유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들의 산책의 목적은 주인과의 교감,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냄새 맡기가 목적입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며 또 자신의 체취를 여기저기 붙임으로써 영역권을 표시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강아지의 행복과 삶의 질을 올려주는 산책입니다. 따라서 절대 급한 걸음으로 산책을 하지 말고 짧은 시간을 산책하더라도 여유 있게 걸으시면서 충분히 냄새를 맡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짧은 산책줄은 산책 중 강아지의 자유를 많이 구속을 하게 되어 반려견들이 싫어하니 사람이 적고 차량이 없는 공원 같은 곳에서는 줄을 길게 늘어뜨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며 냄새를 충분히 맡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강아지 산책을 미루지 말고 해줘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의 건강 증진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소속 프란시스코 로페즈 히메네즈 심장 전문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더 규칙적으로 산책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더 건강한 음식 섭취를 통해 혈당이 잘 관리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산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시겠죠? 강아지와 함께 하다 보면 너무 귀여워서 놀리고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간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간식을 주지 않는다거나 산책갈까? 산책갈까? 라고 하며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강아지는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지 않으면 쉽게 보호자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니 이런 놀리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만난 간식을 가지고 줄까 말까 하는 놀리는 것을 계속한다면 흥분되어 마음이 격해져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놀릴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식만 보면 혹시 또 주는 척 하다 안 줄까봐 바로 달려들어서 먹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괜히 한 번 더 만져보거나 빨리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깨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혹은 너무 많이 자는 강아지가 걱정스러워 강아지의 수면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강아지가 푹 자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없도록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로 강아지가 싫어하고 보호자에게 상처를 받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얕은 잠을 자며 꿈을 꾸는 렘 수면기와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뇌까지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기가 있어 렘 수면기와 비렘 수면기를 번갈아 거치게 되죠. 인간은 비렘 수면이 80%, 렘 수면이 20%이지만 개들은 그 반대로 렘 수면이 80%, 비렘 수면이 20%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 위험이 닥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야생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인 집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의 수면을 취해 굉장히 많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렘 수면이 많아 살짝만 건드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즉시 반응하여 깨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자분들께서는 강아지가 잠을 잘 때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조금만 조용히 해주신다면 반려견들이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어 건강과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반려견들이 상처받는 보호자의 행동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 알고 행한 보호자의 행동들이 때론 반려견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이런 행동들만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훨씬 더 보호자분들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모든 반려인들이 강아지와 더 잘 지내기 위한 유용하고 공감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